서진아 강사입니다. 어떻게 다들 연말인데 바쁘신 시간들 지내고 계실 텐데요. 저도 역시나 요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주제는요, 바로 내 삶의 나의 목소리를 담단데, 혹시 주제가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나의 목소리를 담다도 아니고, 타인에게 나의 목소리를 전하다도 아니고, 내 삶에 나의 목소리를 담다. 따스한 첫걸음. 자, 지금부터 제 삶에 나의 목소리를 담은 그 이야기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면 우리 강사님들은 특성상 아마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듣는 경우가 꽤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녹음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제가 녹음해서 제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내 목소리가 이렇다고? 세상에 내 목소리가 이렇게 멋이 없고 아름답지 않다고? 굉장히 놀랬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한테 목소리 좋단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나한테 다 거짓말한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와 타인의 목소리를 들을 때, 녹음된 목소리를 들을 땐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녹음된 목소리를 들을 때는요, 그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바로 귀로 들어와서 뇌로 전달이 되기 때문이고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요, 이게 골전도라 그래서 이 뼈를 통해서, 뼈의 진동을 통해서 뇌에 전달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다르게 들린다고 해요. 그런데 더 웃긴 사실은요, 이 골전도를 통했을 때는 목소리가 좀 더 낮고 굵게 들리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목소리가 조금 더 근사하게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뇌는 내 목소리를 골전도에서 전달되는 목소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녹음된 목소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적응하지 못해서 이상하게 들린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들리는 목소리도 그럴 건데 여러분은 내면의 목소리에 혹시 귀를 기울여 보신 적이 있나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나만의 목소리, 어떻게 잘 듣고 또 그 목소리에 반응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요, 제 내면의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무시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에 혹시 10년 전쯤의 광고가 기억나시나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광고를 볼 때, 아, 저거는 말도 안 돼. 우리 사회에서 다 예스라고 할 때 혼자 노라고 하면 왕따 당해. 그리고 이상한 사람 취급당해. 저건 광고니까 그럴 뿐이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서요. 요즘에 이렇게 소신 발언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세상에서는 이렇게 소신 발언하는 걸 어느 정도 수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소신 발언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제 목소리에 맞춰서 세상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런 저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 바로 제가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것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제 내면의 목소리를 못 들은 척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커서를 보면 이 보이시나요? 커서가? 네, 보이시면 이 까만 동물 혹시 어떤 동물이신지 아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면요. 이 동물은 전 세계 동물원에서 볼 수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동물입니다. 네, 지금 사람들이 버팔로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바로 블랙야크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블랙야크는요, 3,000m 이상에서만 살 수 있고요. 3,000m 이하로 내려오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없고, 동물원에서도 볼 수가 없는데요. 또 다른 사진을 하나 보면, 이건 네팔의 아주 시골에 사는 산골 아이들인데요. 이 산골 아이들 너무너무 순수하고 너무 예쁩니다. 아이들은 다 예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구별이 가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네팔은 부모님들이 학교를 보내줘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요. 부모님들이 돈이 있어서 아이들을 뒷바라지 해줄 수 있어야만 학교를 다닐 수 있고요. 그러지 못한 아이들은 아무리 작은 아이, 꼬망이라도 걸을 수만 있다면 집안일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사진은요, 제가 파키스탄에서 K2라는 산에 갔을 때 저와 한 달 동안 동거동락한 제 친구들과 그리고 동료분들인데요. 정말 너무너무 순수하고요. 그 아름다운 마음씨라 그래야 되나요? 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면 저렇게 마음씨가 착하지? 선하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따뜻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위에 사진을 보면 히말라야는요, 8,000m가 넘는 산들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탔을 때 이렇게 구름 위로 솟아있는 설산들을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히말라야 산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칸첸중가라는 산은요, 아침에 새벽에 태양이 떠올랐을 때 이 하얀 설산에 태양이 비치면요, 산이 아주 빨갛게 물드는데요. 아, 보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장관인데요. 저는 이런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겠다는 제 마음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가 소심하게 시작한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학원이 TV라는 곳에서 업수다라는 교육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저는 한 가지 이렇게 공통점을 여러분들에게 찾아보시라고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서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바로 알아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혹시 아시겠나요? 네. 보시면 패널들은 다 바뀌었고요. 제 헤어스타일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도 바뀌었는데요. 아, 단발머리 아니고요. 옷이 똑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옷이 똑같은데요. 바로 저는 단, 안 넘어가시네요. 네, 바로 저는 단벌 진행자입니다. 저는 옷을 한 벌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스프라이트 옷을 입고 나갔었는데 이게 조명하고 받쳐지니까 이렇게 얼룩얼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선 남색으로 쭉 한 벌로 입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정말 첫 미팅을 할 때 제작진 분에게 정말 제작진들에게 양해를 구했는데요. 제가 한 벌로 입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여러분들 아마 강사님들 중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바로 알아채셨을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환경을 가장 파괴하는 첫 번째 산업은요, 바로 에너지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업이 바로 패스트 패션인데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부터 옷을 사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소심한 저 나름대로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옷만 사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세상의 소리에 조금 귀를 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편리한 게 좋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만능주의, 뭔가 많아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야, 남들도 다 그러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별을 떨어? 라는 게 세상의 소리였는데요. 저는 제 마음속에서 불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너무너무 족발이 먹고 싶어서요. 한 번은 족발을 배달을 한번 시켜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소스에 반찬에 담겨오는 그 모든 일회용품들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불편한 마음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배달을 한 번도 시키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배송 아주 편리하죠. 새벽 배송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정말 급할 때는 한두 번 사용하지만 지금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불편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의 소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나만의 가치를 지켜가는 일이고요. 또 저의 기준을 지켜가는 길인데요. 어때요? 저 나름대로 좀 소심하지만, 누구한테 같이 하자고 말하진 않지만, 소심하지만 제 마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름 소심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날도 방송 때문에 아이디어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작진 분 중에 한 분께서 사람들한테 서진아 씨 사회성 되게 좋지 않아?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지나가시던 감독님께서 사회성은 좋지. 근데 따뜻하지는 않아. 이러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안 거야? 난 어떻게 걸린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렸을 적에
좀 가정 문제가 좀 있어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저는 세상 일에 무관심하기로 했고요. 제 삶에서 감정이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 자신에게도 무관심하고 타인에게도 무관심하고 세상 일에도 무관심했고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싫어서 차가운 걸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냉정함을 지켜냈는데요. 그게 저에게는 바로 저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회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잘 포장을 해서 사회성이라는 그 안에 다 넣어서 아무도 모르게 감췄다고 생각했는데 그 감독님께서 포장을 벗겨버리고 제 속을 들여다보신 거죠. 저는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뜻함이라는 게 뭐지? 도대체 따뜻함이라는 건 뭐야? 그랬더니요. 따뜻함이란 무엇인가 고민을 했던 저에게 어려웠거든요. 전 정말 어려웠는데 제가 따뜻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분들은요.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세상 일에 관심이 많고 또 환경, 뭐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저 역시 관심 있는 분야가 환경이었고요. 또 저같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관심이 갔습니다. 관심만 가지면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동참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게 동참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까지 이어져야 됐는데요. 이 행동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연대할 때 그 따뜻함이 유지가 되고 따뜻함이 또 발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는요, 따뜻함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 번도 따뜻한 사람이 되고자 해본 적도 없고, 감정이라는 거를 감춰야만 했고, 감정을 무시해야만 했던 저에게는 따뜻함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따뜻함으로 가기 위한 따스한 첫걸음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제가 관심 있는 것들, 교육, 그리고 또 아이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과정에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으로 혹은 또 뭐 어떤 행정 조치로 이런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가서 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것이고,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걸림돌이 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 환경에서 판결자보다는 중재자라는 역할이 꼭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교육갈등중재위원회라는 어떤 위원회를 발족을 했고요. 이 안에서 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연수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연수원장으로 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좀 이렇게 목소리를 내어서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저 나름대로의 따스함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주변에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세만사라고 해서요. 갈등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아주 작은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따뜻함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고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2025년에 저는 저의 마음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가면서 따뜻함을 가기 위한 따스한 첫걸음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강사님들은요, 이미 따뜻하실 거고, 이미 뜨거우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2025년에는요, 더 다양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또 따뜻함을 세상에 전하고 나누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